우리가 유튜브에서 드라마 리뷰를 시작했을 때 댓글이나 이제 인스타 이런 데서 되게 요청이 많았잖아요. 오수재 변호사는 이제는 오수재가 변호사가 아니어도 되는 전개로 넘어가 버린 거예요. 처음에는 굉장히 그 변호사인 포인트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초점을 맞춰 있었다면은 이제 사실 오수재의 직업이 좀 중요하지 않은 상태에 이르렀는데 이 우영우의 경우에는 한 회 한 회의 법리적인 그 구성이 너무 치밀하고 제가 봐도 어머 나도 그랬어. 미쳐보고 생각 못했네? 이런 부분도 있었고. 그러니까 변호사로 내가 저 상황이면 이 사건을 어떻게 해결할까? 계속 그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잖아요. 보기 불편한 사람이 하나도 없고 다들 실제로 있을 것 같아. 정명석 변호사도 실제 내 파트너 변호사 같고, 예를 들면 어떤 장면에서 그러냐면 전화해서 우영우 변호사 지금 제 방으로 오세요. 맞아. 뭔지 알지? 너무 그 멘트야. 근데 실제로 방에 가보면 기록 딱 놓여 있어. 맞아. 그럼 알아서 그거 봐야 되고, 파트너는 그냥 진짜 대략적인 것만 설명해 주잖아요. 근데 너무 이건 진짜 변호사 로펌에서 근무해본 사람 같다 라고 느낄 정도였고. 그런 구성도 되게 돋보이더라고. 1화에서는 국민참여재판을 할 때 우영우 변호사가 자기의 장애가 동정심을 받을 수 있으니 이걸 활용하잖아. 근데 4화에 가면은 우영우 변호사가 장애가 있어서 법정에서 되게 불리한 1화에서 그 할머니가 할아버지를 폭행하게 되면은 상속을 못 받는 걸로 나오잖아요. 근데 4화에서는 폭행을 해가지고 해지하는 그게 그러니까 돌고 돌아서 완벽하게 회수되는 느낌. 그런 게 진짜 너무 좋았어요. 영화나 드라마에서 변호사가 너무 탐정처럼 묘사가 되는 거예요. 발벗고 나서서 증거를 찾는 그런 과정이 너무 부각이 돼서 변호사가 진짜로 하는 일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드라마에서 이 우영우가 정말 법리적인 싸움을 하고 그에 맞춰 증거를 찾아보고 이런 역할이 사실 진짜 변호사의 역할이기 때문에 진짜 변호사가 어떤 일을 하는지가 궁금하다면 이 우영우를 보면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앞으로 그럼 변호사를 꿈꾸는 친구들에게 이걸 많이 추천을 해줘야겠네요. 제일 현실적인 것 같아요. 진짜 변호사는 이렇게 일한다. 그리고 거기 보면 그 우영우 친구 수연이랑 그 권민우 변호사랑, 우영우 변호사가 이제 신입 변호사라고 나오잖아요. 수연 변호사랑 권민우 변호사랑 알게 모르게 신경전 같은 걸 벌이잖아요. 귀여워. 그런 게 되게 현실적이기도 맞아. 하고. 권민우가 막 또르르 가가지고 그동안 우영우 변호사가 결석한 거 페널티 주실 겁니까? 따지잖아요. 그럴 수 있죠, 충분히 경쟁이니까. 맞아. 그래서 저는 그 말 너무 재밌었어요. 어이류. 어차피 1등은 우영우잖아요. 근데 어린아 우리 항상 있잖아요. 있잖아. 압도적인 사기캐들이 매 학년에 한 명씩 있죠. 우리 사화에서 그 상속 사건 실제로 그런 계약서를 들고 와 상담하는 분이 너무 많죠. 이거 서명했어요. 어떻게 해요? 그럼 대부분의 그 11년차 정명석 변호사처럼 어떻게 하냐? 처분문서이니까. 처분문서 서명한 거 효력 있습니다. 사기, 강박 이런 거 취소, 무효. 로스쿨생이나 하는 얘기지 그걸 신고해서 안 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오자마자 한 얘기가 있어요. 계약서 이렇게 함부로 그러니까. 찍으시면 안 돼요. 앞으로 이거를 반면교사 삼아 앞으로는 이러시면 안 돼요.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쵸? 너무 실제로 있는 100번쯤 반복되는 사건이 딱 드라마에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작가님은 거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영우의 그런 재치와 실력으로 그거를 해결해내는 게 진짜 변호사가 봐도 너무 명쾌하고 너무 잘했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고. 저는 1회에서 저는 되게 감명 깊었던 게, 지금 할머님이 지금 살인 미수로 지금 기소가 돼서 처벌을 받으실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얘기하죠. 이거 지금 구속도 안 돼 있고 집행유예 100% 나와. 그럼 저희 같은 경우에도 이제 이거 자백 사건으로 갑시다. 이거 인정하고 반성한다는 걸 어필을 해서 양형에서 고려를 받으면 충분해요 라고 갈 수 있는 사건이었는데, 우영우 변호사는 그 앞을 본 거죠. 그럼 해를 가하려고 했던 사람은 상속에서 배제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 할머니 상황이 너무 어려워지세요. 우리는 그걸로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게, 저도 의뢰인의 그 다음 진짜. 사정까지를 생각해보게 되는구나 반성했던 케이스가 정말 좋은 변호사냐 아니냐를 그런 데서 볼 수 있는 거죠.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주냐. 이게 법적으로 되게 고증이 잘 됐다는 거, 저 이제 친구가 판사예요. 네. 인스타에 자기가 너무 재밌게 보고 있다고 하면서 이 업계에 대한 이해도 너무 잘 돼 있고 법리적으로도 정말 퍼펙트하다고 극찬한 글을 올렸더라고요. 진짜 이건 찐이야. 러브라인도 사실 제 솔직한 마음은 러브라인으로 발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약간 우정, 지지 진짜, 이런 거. 했는데 설령 이게 이제 러브라인으로 간다 하더라도 전혀 뜬금없지 않죠. 아주 자연스럽게 마음 편안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걸 보면서 진짜 좋은 변호사, 훌륭한 변호사는 어떤 자질을 갖춘 사람인가. 맞아요. 결국 내가 의뢰인 입장에서 얼마나 공감해주면서 내가 가진 지식을 이 의뢰인의 입장에서 가장 많이 투여해줄 수 있는 사람인가. 이런 또 교훈을 좀 얻은 것 같아요. 감명 있다. 저는
비슷한 맥락에서 이런 생각도 했어요. 상대방 입장에 공감하고 의뢰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잘해주는 변호사를 우리가 좋은 변호사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단순히 상담에 맞아, 와가지고 같이 울어준다, 이게 감정적인 아니죠. 동감을 잘해준다는 1차원적인 게 아니고 그건 친구가 해줘야지. 정말로 그 사람에게 필요한 걸 정확하게 파악해서 종합적으로 솔루션을 제공해줄 수 있는 변호사가 좋은 변호사다라는 메시지를 우영우라는 자폐인을 내세워서 감정적으로는 비록 선천적인 장애로 그거를 그러네. 공감하지 못하지만 맞아요. 그 상황을 전반적으로 이해하면은 정말 최고의 솔루션을 제공해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이 드라마가 주는 것 같고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저도 한 번 더 되새기게 된 것 같아요. 공통적으로 칭찬밖에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오 진짜 김밥이 자주 나오잖아요. 우영우가 이제 예측 가능한 재료 김밥을 많이 먹는 장면이 나오는데 로펌에서도 어서 변호사들이 김밥 진짜 많이 먹거든요. 밥 먹을 시간 없어가지고 그 담당 비서한테 저희 김밥 좀 주문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김밥 받아서 막 진짜 이렇게 먹으면서 뭘 막 넘기거나 이런 경우도 되게 많고. 저는 점심 회의 같은 거 할 때, 저는 로펌 회의 갔는데 밥 먹으면서 회의를 하는데 키위 주스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 막 입에 낄 수도 있고 엄청 신경 쓰이는데 근데 이렇게 막 먹으면서 막 정신 없으니까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것도 잘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로펌에서 근데 점심에 회의를 도시락 먹으면서 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 변호사들이 다 일정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 팀원들을 다 같이 모으려면 시간이 점심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점심 때 회의를 하는 거는 주로 사건 외적인 걸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스터디를 한다거나 아니면 우리 팀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설정한다거나 이런 것들. 왜냐면 업무 시간 내에는 돌아가는 사건들 하기에도 너무 바쁘니까 지금까지 봤던 모든 법정 드라마 중에 변호사 방을 가장 현실적으로 반영한 것 같아요. 우영우 방 보면 되게 소박하고 맞아. 조그맣잖아요. 근데 실제로 로펌에서 그 정도 방에서 근무하거든요. 우수제처럼 그렇게 삐까번쩍한 방이 있는 곳은 많지 않다고요. 그런 거에서 되게 편안함을 느꼈고 우리가 사실 우수제를 리뷰를 하면서 되게 고통스러웠거든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아니 말도 안 되는 USB가 어디서 그렇게 튀어나오는 거야. 얼렁뚱땅 사건이 해결되는 게 되게 너무 치밀하지 못하다고 막 경로했었는데 우영우는 보면은 법리적으로 진짜 탄탄하게 사건들이 진행이 되다 보니까 변호사조차 통쾌함을 느끼게 하는 그런 정말 잘 만든 드라마인 것 같아요. 한 회당 하나의 그 굵직한 사건을 다루고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맞아. 심지어 그 굵직한 사건의 주제가 다 달라요. 근데 뭐 요거는 있나? 우리만 재밌을 수 있는데 신문 할 때 어. 이 있습니다 이걸 되게 중요하게 하잖아요. 연습시키잖아요. 네. 이해했습니다. 이렇게 크게 얘기하라고. 근데 그건 이제 영미법 드라마의 영향을 받아온 이제 구성인 것 같아요. 거기서는 증인이 진술을 하는 걸 재판부에서는 가만히 보고만 있고 그 증언한 내용을 재판의 자료로 채택할지 말지 여부를 결정을 할 때 이제 이의를 제기하는 절차가 굉장히 중요해서 변호인이나 검사 측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다 재판의 재료가 될 수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절차는 특별히 없죠. 맞아. 이의 신청을 하고 그거를 기각하냐 채택하냐 이런 과정은 없고 일단 증인이 쭉 진술을 하면 거기에 대한 신빙성이나 이런 건 재판부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것만 이제 조금 다르지만 그게 있어서 더 재밌다. 그리고 증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사화에서 동시가문 얘기가 나왔을 때 이장님이 되게 우호적인 진술을 해줄 것 같이 해놓고 맞지. 배신을 때렸잖아요. 증인의 배신 진짜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전문 용어가 있거든요. 손 탔다고 얘기하거든요. 증인이 손을 탄 거죠. 상대방한테 손을 탔는데 사실 공정하게 일을 하는 변호사는 그런 일을 하지 않지만 백마법사가 있으면 흑마법사가 있듯이 변호사 업계에도 흑 변호사들이 간혹 있어요. 이제 그런 변호사님들은 가가지고 이렇게 봉투 주면서 위증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그런 경우들이 사실 있죠. 유능한 변호사는 그렇게 손탄 증인을 법리적으로 치밀하게 공격을 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저쪽에 손을 탔다 이거를 증명을 해내죠. 너무 좋은 점밖에 없었어요. 보는 내내 제가 밑가에 웃음이 떠나지 않는 정말 근래에 들어 가장 재밌는 드라마다. 맞아. 제가 이 드라마를 이제 친구한테 추천을 해줬는데 한 2화까지 보더니 갑자기 저에 대해서 너가 여태까지 이런 일을 하고 있었구나. 되게 고생이 많고 너무 고맙다. 되게 이런 거를 너가 항상 의뢰인들을 위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재판을 나가지 않는 날에도 뭔가를 하고 있구나 이런 걸 보면서 갑자기 이제 저에 대해 되게 그런 평가를 해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드라마에게 너무 고맙네요. 그러네요. 저는 그 회전문을 통과하지 못하는 연출을 보여주면서 모든 거는 다 외울 수 있는데 이런 작은 이런 현실의 벽 앞에는 나도 똑똑하지만
하지만은 모자라 이런 독백이 나오는데 인간이 다 그렇잖아요. 다 약한 부분이 있고 완벽하지 않은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런 거를 좀 잘 표장해서 보여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연출이 너무 좋죠. 맞아. 우영우 변호사가 자폐 동생 사건을 다루게 되면서 저는 피고인에게 불리한 변호사가 되는 게 거기서 괴로워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실제로 변호사들이 형사 사건을 담당할 때 특히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변호를 할 때 사실 사건의 결론은 정해져 있거든요. 이 사람이 살인을 했어. 그럼 죄를 받아야지. 거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근데 변호사가 할 수 있는 역량은 사실 그 스펙트럼 내에서 정말 미미하단 말이에요. 근데 사건의 결과가 안 좋게 나왔을 때 정말 자괴감도 들거든요. 내가 여기서 조금 더 잘했으면 나 나아졌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는 걸 이 드라마가 읽어준 것 같아서 약간 힐링이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우영우 변호사가 1년 차인데 저는 피고인에게 도움이 되는 변호사가 아닙니다 이러면서 변호사를 그만두겠다고 하잖아요. 누구나 1, 2년 차 때 그런 생각을 똑같이 할 것 맞아요. 같아요. 아 내가 이 사건을 맡아서 죄송하다. 딱 처음에는 어느 정도 편견을 갖고 있잖아. 근데 그게 오히려 나았어. 막 너무 PC함에 그거 매몰돼가지고 막 이런 드라마가 아니잖아요. 이제 그래도 메시지 전달할 건 다 전달하고 있다는 게 우리들이 너무 보통 좋아. 편견의 정도의 이제 사람들이 갖고 있을 법한 편견과 그걸 노출시키는 거. 예를 들면 이번 피고인 의뢰인은 자폐 장애가 있으니까 너가 한번 해봐라. 딱 우리가 이제 일반인들이 잘 보기에는 자폐 장애 하나의 카테고리로 생각하죠. 나아가서는 장애인 자체를 하나의 카테고리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걸 이제 우영우 변호사의 목소리를 통해서 함부로 가르치거나 혼내지 않는 투로 잘 얘기를 해주잖아요. 너무 맞아. 그 부분이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우린 결론은 결국 우수재는 내려놓고 지금 우영우를 탄 거죠. 아, 솔직히 우수재 힘겹게 우리가 어떻게든 붙들고 여기까지는 왔는데 근데 오수재에 관해서 우리가 해줄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맞아. 로펌 생활이라든가 뭐 로스쿨 생활이라든가 근데 우리가 우수재는 또 한 나중에 보고. 결말 부분을 한번 봐봅시다. 뭐 떡밥들을 어떻게 회수를 했고. 그건 궁금하죠. 나 사실 난 그 딸이 궁금해. 딸 얘기를 어떻게 풀어갈지가 궁금해서. 그런 게 너무 힘겨워서 우영우에서는 엄마가 누구다 뭐 이런 얘기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 힘들어. 궁예. 사람들이 궁예하는 게 로펌 태산의 여자 대표 변호사가 우영우 엄마일 것 같다. 그냥 근데- 아무도 아닌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우영우와 아빠의 그거에 집중해줬으면 근데 좋겠고. 좀 기대를 해보자면 그 얘기도 주제의식을 갖고 다뤄줄 아 그렇지.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앞으로 꾸준히 지켜보고 싶고 저희도 앞으로 한 해 한 해가 너무 너무 기대가 기대돼요. 되거든요. 많이 공부도 하면서 저희가 같이 리뷰해 보도록 할게요. 우영우 리뷰 재미있게 보셨다면 저희 영상에도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또 다루고 싶은 콘텐츠 같은 거 있으면 남겨주세요. 여러분 감사합니다.